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전치사 바이를 이제 설명하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애시당초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순으로 이 미국, 영국 본토 문법을 중심으로 영문법 정석을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의도였는데, 이제 촬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하고 우리 학생들이 반응이 이제 전치사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올리고 나면 그 반응이 너무 이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지금까지 고민되던 거 한 방에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at on in 해주세요. 전치사 on이 왜 비행기에서는 on이에요? 막 이런 거 이제 막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응하기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일단 다 조용해. 전체 한 방에 유튜브로 다 설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하고 일단 니네 공부 먼저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시간 날 때 원래는 지금 이제 중급 문법을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전치사 물어보는 애들의 그 심정을 알아요. 이제 너무 막 다 외워야 되고, 막 오늘 바이 하면은 뭐 교통수단의 바이, 행위의 바이, 뭐 기간의 바이, 뭐까지로 하다가 갑자기 동안으로 하다가 또 뭐 있죠? 하여튼 이런 바이가 막 상황에 따라 막 다 달라지잖아요. 저번에 어부도 그랬지만 이 바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바이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이것도 막 적어도 15개에서 한 25가지 정도 뜻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것도 역시 이거는 한 2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또 한 가지 뜻으로 다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과 눈은 우리말에도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어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다른 그 뜻을 어원이 아예 줄기가 다른 그 출생부터 다른 2가지 언어인데, 동음이의어라고 하잖아요.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원래 그런 뜻이지만, 이 바이는 동음이의어가 아니고 원래 한 가지 뜻에서 이제 2가지 뜻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결국에 2가지 뜻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 2가지 뜻도 역시 한 가지 뜻으로 기결된다. 제가 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포는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이 4가지로 가르쳐 주지만 이거 역시 결국에 목적으로 기결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듯이 이 바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도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애우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우리 애우다가 그게 다 애워집니까?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안 쓰고. 또 그런 그 22가지인 경우가 우리가 매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공부해 놓고 한참 지나면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제 선생님 상병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병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생각 안 나죠. 옛날에는 알았죠, 그거. private, sergeant, corporal, colonel, commander, general, 이렇게 대장, 이게 군 계급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알긴 알지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많이 사용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지만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영어 하다가 한국에 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가만히 있어봐, 저 단어가 뭐였지?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 잊어버린 단어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저도 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잊어버린 속도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단어 복습도 하고, 요즘에 저도 단어 틀어놓고
뜻이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단어 공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어원으로 된 단어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치사 by는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전치사 by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어원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전치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 전치사는 항상 뒤에 있는 B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전치사 앞에 있는 말, 그러니까 A가 있다 하면 B와 A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전치사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치사와 B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앞에 A가 명, 형동생, 명사, 형용사, 동사, 생략의 관계를 이제 잘 모르고 이제 막 해석하다 보면은 가끔 해석이 좀 잘못돼. 뭐 못 알아중도 안 돼요. 그러니까 by는 약간 뉘앙스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고급 문법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급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급 문법은 약간 뉘앙스 차이만 나지 정확하게 뭐 이게 뭐 모른다 해서 조금 틀렸다 해서 말이 안 맞는 건 아니다. 이제 말이 조금 달라져요. 특히 by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 A by B의 어원에서 이 by의 어원은 뭐냐? 이게 이제 게르만어, 그게 독일어죠. 게르만어 by, 이 옆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B 옆에 있는 A예요. B 옆에 있는 A. 그럼 이 물리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 I'll stand by you. 예. 그러면 옆이라 했죠? 그러면 너 옆에 나는 서 있을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 옆이란 말은 우리가 이런 게 있을 때, 자, 이 마커 통합 옆에 지우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개념 보면, the eraser is beside the marker, 마커 빈이라 해야 할까요? 마커 박스, 마커 빈. 이렇게 하면 마커 박스 옆에 지우개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때 by를 쓰면 조금 이상해요. by를 쓰면. 자, 옆이라고 했는데 왜 이때는 by가 이상하냐? 이때는 beside를 써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물리적이냐. 얘의 관계는 뭐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거 오른쪽, 이거 왼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beside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by를 쓰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 이것은 이 by라는 것은 결국에 약간 옆에 있으면 뭔가 우리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추상적인 개념이 생겨난다.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A by B라는 것은 B의 영향을 받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옆이긴 하지만 너라는 영향력이 내가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래서 너가 있으니까 내가 너 옆에 서 있을게. 이 말은 항상 너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이에요. 너를 한번 사랑하면서 아니면 뭐 존경의 마음이 있든가 뭐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힘으로 작용한다 느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사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stand by you는 by만 쓰는 게 아니라 for도 나올 수 있고 beside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y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너하고 나는 내가 스탠드하는 이유가 너라는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서 있겠다, 너 옆에 서 있겠다 이 말이 거죠. 그래서 I'll stand by you. 난 영원히 너를 사랑이나 뭐 존경, 흠모의 감정으로 너를 옆에서 지켜주겠다, 아니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stand for you는 자, 너를 위해서 내가 서 있겠다. 그러니까 줄을 서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줄을 서주겠다. 그러니까 너 대신에 서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 때문에 서 있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게 너라는 목적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는 서 있을 거다. 그러면 선생님 go for하고 뭐가 다래요? 이제 go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한다고 봐야, go for는, go for you는 너를 지지한다. 이게 너 쪽으로 향한다. 이런 말이지만, stand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너를 대신하겠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지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지한다 할 때는 go for you, I'll go for you 하면 아 내가 너 지지할게, I'll stand for you, 아 너희를 위해서 거기 서 있을게요. 이게 약간 좀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은 적극성이 가미돼 있고, stand는 거기에 서 있으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하겠다는 말도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진 않다, go for에 비해서. 그러면 beside you는 아 나는 너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런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뭔 일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상황으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 경우는 그러면 물리적인지 추상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The pencils are sold by the dozen. by the dozen은 12개 단위로, 이런 말이죠. The pencils are sold by the dozen. The pencils are sold by the dozen. 자, 이거는 12개 단위로 펜슬이 팔립니다, 이런 말이니까 12개 단위로니까 이건 그냥 이러한 뭐랄까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12개 옆에 12개, 12개 옆에 12개, 이렇게, 그러니까 12개 단위로 팔리는 게, 단위라는 말은 결국에 어떤 옆이라는 단위, 옆에서 온 거예요. 12개 옆에 12개, 12개 옆에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나타낼 때, 네, 이렇게 물리적 개념의 by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ay by day, every day, the touch by touch, step by step, 이런 것들도 역시 옆이죠. 그러니까 한 스텝 옆에 한 스텝, 한 스텝 옆에 한 스텝, 한 단계 올라서서 또 한 단계.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런 말이 되고, 데이 바이 데이는 날 옆에 날, 날 옆에 날, 이러니까 날마다 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실전 영화 본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냐? Okay, day by day it's getting hotter. Okay, day by day it's getting hotter. It's global warming. Okay, it's coming from, okay, it's due to global warming. 야, 그거는 그냥 그 세계 기후 글로벌 워밍이 온난화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단위를 쓸 때, 그러니까 day by day도 역시 단위의 개념이다. 옆에 start by touch, step by step,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물리적 개념이 이제 추상적인 모드로 왔을 때, 추상적인 모드로 왔을 때, 제가 하나 잊어버릴 거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또, 요 getby까지 오늘 설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적는 걸 잊어버렸네요. 자, 추상적인 개념의 A by B는 B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다 보면 돼요. B에 힘이 작용한 A예요. 그러니까 아까 I'll stand by you는 나는 너의 힘이 작용해서 내 옆에 서 있을게. 그러니까 너를 어떤 사랑과 흠모, 존경의 마음으로 옆에 서 있겠다. 싫어하면 옆에 안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죠. He was killed by the knife, with the knife. He was killed by the knife and with the knife. 이렇게 할 때는, 자, 당연히 우리 수동태에서 by는 몸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죠. 당연히 힘이니까 그래, 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가 살해당했어요, 그 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칼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가 살해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쓰게 되면은 나보다 그 주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I was loved. I am loved by my mom.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my mom love me보다
Okay, I am loved by my mom. 나는 엄마라는 존재에 의해서 난 사랑받고 있으니까 엄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수동태를 쓴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with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with는 이게 A with B는 with를 안 해줬죠. 이렇게 with는 동시 동반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랑 이러면 나 엄마랑 영화관에 갔었어 어제. I went to the movie theater with my mo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는데 만약 I have a problem with the computer. I have a problem with the computer. 이럴 때는 컴퓨터와 관련된 동시 동반이죠. 컴퓨터를 동시 동반한 문제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의 뜻은 A with B는 B와 동시 연관된 A예요. 그래서 동시 연관, 동시 동반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그냥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칼이 이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칼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칼을 이제 동시 동반된 죽음이죠. 칼이 동반된 죽음, 즉 죽음이 중요한 것이 칼은 그냥 언급하는 그 정도에 그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감 차이가 전치사는 물론 때에 따라서 완전히 말의 뉘앙스를 천지 차이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처럼 뉘앙스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전치사가 가장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봅시다. 우리 그 교통수단 배우죠. 교통수단. Let's go to Seoul. 이건 한번 우리 써놓고 한번 해보죠. Let's go to Seoul. 자, 보통 이제 by를 쓰죠. by. 버스인데, bus, the bus, 무관사 버스. 무관사 배우신 분들, 혹시 더 원어민이 생각하는 더 무관사 개념을 보고 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뭐예요? 외우지 말고 이해한 사람만 말하세요. 이해한 사람. 정답이 무관사죠. 왜 무관사? 무관사는 기능, 사람 본질로 가요. 그래서 나는 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울에 가자란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버스라는 기능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무관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더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천재소년, 이런 질문한 사람들 천재라고 제가 불러주는 이유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져야죠. 자, 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버스 그냥 하나로 가자. 그래서 어를 썼다 해서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냥 이때 어라는 개념은 그냥 버스 한 대로 가자니까 우리 뭐 어떤 그룹이 한 12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된다 합시다. 근데 그거 뭐 따로 그냥 지하철을 기차를 타냐 뭐 비행기를 타냐 버스를 타냐인데 우리 그냥 버스 한 대로 가자 할 때는 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버스 한 대로 이렇게 let's go by a bus, okay, to rent,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이렇게 to rent a bus 해도 돼가지고 자 버스 한 대로 가자 그러면 그 버스로 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쓴다 이게 절대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죠. 맨날 우리 시험 보는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를 쓰면 어떻게 되지? 더 쓰면 어떻게 되지? 안 쓰면 어떻게 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뜻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통수단이니까 버스의 힘이니까 이건 추상적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전을 보면서 이게 추상적으로 하면 되겠다. 옆이다, 물리적이다. 뭐 그러면 옆이다, 추상적이다, 뭔가 힘이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다 됩니다. 다. 그러면 이제 애울 필요가 없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감히 이제 항상 연습하다 보면은 굳이 막 그런 거 다 애우지 않아도 그냥 다 느낌으로 그냥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점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어민 감각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경우처럼 자, my house is next to
the shore. shore는 해안가죠. near. 뭐 가끔 제가 뭐 스펠링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 쏘다 보면 그냥 갑자기 스펠링 틀렸어요. 우리 뭐 항상 내 뭐 국어 우리 잘하지만 뭐 내가 뭐 될 수 있으면 안 틀리려고 하겠지만 뭐 받침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펠링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잖아요. 사전 보고. 예. 예, 저는 크게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틀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next to, near 또는 nearby 또는 by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맨날 이제 by니까 by만 쓰래요, 여러분들 또. 그죠? by만 맞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생각이니까. 근데 이 네 가지 다 올 수 있어요. 자, 내 집은 다 그 해안가 이렇게 옆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난다? 이 네 가지가? 네, 뉘앙스 차이. next는 그냥 바로 옆에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니까 되고 가깝다. 그리고 near도 근처니까 뭐 근처는 뭐 100m 떨어져도 근처. 바로 옆에서 근처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보기에 막 5km 떨어져도 근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near보다는 nearby가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by나 next는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 둘이 비슷한데, 이제 by가 정서적인 개념이 항상 들어가겠죠. 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해안가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바닷가 가면은 뭐가 들려요? 네, 파도 소리. 또, 해초가 있는, 나는 해초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쉴 때면 저기 기장 쪽에, 부산 기장 쪽에 가가지고, 그 해초 냄새 맡으면 걷는 걸 좋아합니다. 또 이제 뭐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해초 냄새가 나는 너무 좋아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든다 할까? 자, 아무튼 그 해안가 옆에 있는데 이 바위를 쓰게 되면 이 해안가에서 철썩철썩 소리, 아름다운 뭐 막 끼룩끼룩 그런 막 갈매기 소리, 또 해초 냄새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의 바위예요. 그러니까 next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next는 정이 없어요. 문학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위가 이제 문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써주면 뭔가 좀 정서가 좀 더 풍부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치사는 고급 문법인 이유가 문학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모르면 겉핥기식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 거예요. 이게 제 유튜브를 보고 미영문법으로 정확히 해야 이제 문학 작품도 문학 작품답게 읽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요. 다 이제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영향력이니까. 가령 He did well for the family. 뭐 his family 해도 됩니다. F-A-M-I-L-Y family, to the family, by the family.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항상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어떤 하나가 맞는 게 아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가 맞을 경우가 있다. 언제냐? I bought it for you. 이거는 bought it for you라고 해야지. I bought it to you 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된다. 자, I did it for the family는, 자, 이건 잘했다는 거죠. 그는 가족한테 잘했어. 원래 his family가 어감상 더 좋을 것 같아요. 더를 써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의 가족이라 해야 좀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자, 그는 그의 가족한테 잘했다 이 말이죠. 아까 이제 for의 뜻이 목적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매우 잘했다 이런 맛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to를 쓰면 뭐냐? 이동성이기 때문에 잘한 이동을 그가 했다니까 아라는 먹어요.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왜? 잘했다는 그 대상을 써야지 잘했다를 이동의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 알아는 먹었습니다. 알아는 먹은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뜻이 이상하다. 그리고 바이스 패밀리 하면 이거 뭐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그의 가족의 힘에 의해 잘했다. 네, 이것도 역시 힘이긴 힘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가족이라는 그 명제, 우리가 보통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 모든 걸 걸죠. 이제 아빠는 진짜 아빠 엄마는 목숨 걸어서 아이를 지키잖아요. 아이들은 진짜 뭐 목숨까지 아이들도 뭐 그러겠지만 이제 이 가족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그가 잘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가족한테 잘했다는 말은 원래는 포가 맞죠. 가족한테 잘했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가 모든 걸 잘하게끔 만들었다. 요 끝까지 포함된 게 바이. 이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게 It's okay by me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여기 똑같이 이제 to는 좀 이상하다 했죠. 그러면 야 괜찮아 야 이렇게 하면 어떠니?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여행객 이렇게 짰는데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면 It's okay for me. 나한테는 괜찮아. 이게 나를 위해서 나란 대상한테는 괜찮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이. 그 It's okay by me 하면은 나라는 힘에 판단을 해볼 때,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의 영향력, 그러니까 나라는 영향력으로 그 사안을 판단해 볼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서는 괜찮아. 이런 말이 돼요. by me는. 이제 느낌이 빡 안 나요? 예,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그러면 stop by, come by 이런 거는 뭐예요, 선생님? 들르다, stop by, come by, drop by 이거 다 들르다죠. 그러니까 A가 B에 들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영향력이에요. stop 가다가 여기가 B가 있어. B가 B에 힘에서 딱 멈춰. 그래서 B 딱 멈춰. B에 들르다. come 원료 이제 반대일 뿐이에요. 오다가 B란 힘이 작용해. 딱 멈춰. 오케이? 이것도 들르다. 드랍은 가다가 그냥 B라는 힘으로 딱 떨어뜨려요. B에다가. 그래서 이게 다 들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힘이 작용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시간 till, until, by till, until, by I have to finish the homework my assignment 해도 되겠죠. till, until, the by I have to make up the reports till, until, by 10 a.m. 나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는 그 리포트를 끝내야 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 till과 until은 그냥 쭉 할 때 뭔가 여기다 적을까요? 어떤 거를 하는데 이거를 10시로 합시다. 10시. 이거 10시. 쭉 하는데 계속 뭔가 해다가 결국에 10시까지는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뭔가를 계속 하다가 10시까지 해야 돼. 이게 till과 until이에요. 그럼 till은 뭐냐? till은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 until은 괜히 un이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체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체에는 until이 나타나고 친구끼리는 till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by는 뭐냐? by는 아까 뭐랬어요?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얘는 스트레스가 느껴져, 우리가. 이거 10시까지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나 뒤지는데. 이럴 때 쓰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 10시까지라는 힘이 작용해서 I have to finish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스트레스를 10시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정확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전치사 by가 추상적인지 아니면 물리적인지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전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만약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으로, 우리 다음 사전 있죠. 저는 다음 사전을 I'm big fan of 다음 딕셔너리. 이게 다음 딕셔너리가 왜 제가 좋아한다 했죠?
네, 어원이 있기 때문에 어원 설명을 되게 잘해줬다. 그리고 감도 표현이 잘했어. see, watch, look 이런 거, 이런 감도 표현을 되게 잘해준 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다음 사전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by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그러면 여기로 제가 다 설명이 안 되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뭐 1, 2, 3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이치 통과 뭐뭇의 곁에서. 이건 아까 a home by the river. 아까 그게 내가 쇼를 지워버렸네요. 아까 해안가 그 차하고 똑같죠. 강 근처에 있는 집. 강 냄새, 물 냄새, 비린내 냄새가 느껴지고 그 무르는 그 소리가 느껴지는 그 정도 거리에 집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시베리아의 아까 드랍바이, 스탑바이 똑같죠.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드랍바이 한 거거든. 그래서 by way of 시베리아.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이런 말이 당연히 되는 게 드랍바이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이데 이건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 이게 낮까지는 3번, 4번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3번, 4번은 by day나 by night. 그러니까 주간 동안, 그러니까 주간까지는, 이게 낮까지는죠. 낮이, 그러니까 낮이 보통 우리가 언제라고 보내? 낮이 뭐 새벽이 보통 6시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한 7, 8시부터 낮이라고 봐야 되나요? 9시부터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할 때는 대부분 더를 많이 써줍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왜? 정해줘야 돼. 더라는 것을 쓴다. 나중에 그 어더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 또 하겠습니다. 자, 더가 아니라, 자, by가, 그러니까 by day,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한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주간 동안에 똑같은 말이죠. 주간 동안에, 주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4번도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똑같죠. 이게 3번, 4번은 같은 말이다. 자, too many by one, 5번, too many by, 자, 하나의 힘으로 더 많은 거니까 하나가 조금 더 작용하다, 많다는 개념에서 이게 하나 더 많다. 단위에 해당되죠. 단위. 여기 단위. 이게 한 개라는 단위가 조금 더 많다라는 말이 되죠. 이건 뭐 끝이 없어요. 다 이제 하기도 뭐하고,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너 남겨주면 또 해볼 거예요. 뭐 9번 5 폴스, 또 뭐 여기 또 내가 설명했던 by his family 나오거든. 1 by 1, multiple 20 by 15. 자, 15의 힘으로 20을 증가시켜라, 증폭시켜라. 그러니까 20에다가 15를 곱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20을 증폭시켜라, 곱해라. 그러니까 15의 힘으로 15배를 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단위 by the dozen. 그러니까 by his first, 그러니까 he has one child by his first wife.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부인의 힘이 필요하죠. 그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전처 자식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이죠. stop by 다음교. 예, it's okay by me. 또 나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it's okay 똑같다. I'm okay for me. 나한테도 괜찮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괜찮다. 오케이. It's okay with me. 그것도 나를 동시 동반해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by는 내 기준에서는 괜찮다. with는 나하고는 나를 동시 동반해서 볼 때 그거는 괜찮다. 오케이. 또 it's for me. 나란 대상한테 다 마찬가지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다. 자, 나머지는 이제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이제 곁에 가까이 이런 말이니까 이제 이걸로 어떤 해석을 전치사 한번 해결을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다면은 나중에 댓글이나 이제 나중에 커뮤니티도 할 건데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해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